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강감주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코아코 151호입니다. 촬영 허락을 해주시긴 했는데 뒷공간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소거 버전으로 후딱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바로 이 작품 때문인데요. 인스타에서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다루마 패턴북 아카이브 1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저는 배색을 다르게 할 예정이어서 매장에서 직접 보고 골랐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볼실들로 픽업 완료! 이제 집으로 귀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감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아코 151호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마음에 드는 도안이랑 실이 있어서 한번 직접 가서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다루마 패턴 아카이브 1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한국 번역본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한국 번역이 된 책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많은 니트 편물들이 있는데 제가 뜨고 싶은 도안이 있거든요. 짜잔! 바로 이 도안입니다. 예쁘죠? 여기에 여러 가지 색이 배색이 되거든요. 요 배색이 되는 포인트들이 정말 예쁘고 제가 마침 배색 패턴을 너무너무 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점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요거는 라지 사이즈인데 3가지 배색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미디엄 사이즈인데 5가지 배색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 차이점은 여기 아래에 포인트로 약간 반짝이와 한 코 정도 들어가서 점선으로 마치 이어준 듯한 느낌인데 요 느낌이 미디엄 사이즈는 있고 라지 사이즈는 없습니다. 요 이미지가 제 마음을 너무 끌어당겨서 이 도안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름은 레이디얼 라인 앤 다이아 배색 스웨터입니다. 이런 방사형을 의미하는 레이디얼 라인과 다이아의 기하학적 무늬를 조합한 스웨터라고 하네요. 저는 배색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9번 약간 회색이 느껴지는 차콜 같은 느낌의 실로 메인을 떠줄 거고요. 그래서 이 색상은 9볼이 필요합니다. 저는 스와치를 만들 거기도 하고 혹시 몰라서 이 메인 배색 실을 한 볼을 더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볼의 실을 구매하게 되었고요. 이제 목 부분에 들어갈 밝은 아이보리색 요거는 1번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방사형 요크가 들어갈 부분 검은색 요거는 10번 컬러네요. 10번 컬러로 2볼을 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포인트가 될 실 색깔들이 있어요. 8번 컬러랑 이거는 조금 연한 회색이에요. 그래서 원작 미디엄 사이즈에서도 진한 브라운, 연한 브라운을 쓰셨길래 저는 진한 회색, 연한 회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요. 그 다이아몬드를 저는 회색과 핑크 조합으로 해주고 싶어서 12번 컬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원작에서 필요한 볼실 개수가 15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구매를 해서 16볼을 총 구매한 게 되겠죠?
스와치 내는 거부터 넥라인 잡는 것까지 만들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아스 뜨기로 게이지를 재려고 해요. 원작에서는 3.9mm 바늘로 떴을 때 이 10cm 스와치가 22코에 30단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일단 쫀손이라서 5mm로 바늘을 뜨긴 했거든요. 그리고 원작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서 수축 고려해서 지금 게이지를 떴을 때 20코, 25단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스팀을 한번 줘보고 게이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스팀을 준 상태고요. 스팀을 주니까 오히려 편물이 좀 펴지면서 게이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18코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작에서 22코가 나와야 되는데 18코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4.5mm 바늘로 줄여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안은 목부터 뜨는 탑다운 도안이에요. 그래서 넥밴드부터 캐스트온 해볼게요. 사이즈에 맞게 코스를 잡고 한 코 고무단을 떠줍니다. 일반 코를 잡아서 원형 뜨기를 하는 방식인데 저는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한미란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통통하게 마감이 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이 방법을 쓰니 오히려 넥밴드가 너무 탄탄해서 나중에 완성했을 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코잡기를 완전 강추드립니다. 또 제가 목이 짧은 편인데 이 부분을 길게 떴더니 제 신체와는 맞지 않았어요. 목이 정말 기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원작보다 길게 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배워가는 거겠죠? 아참 저는 3.5mm 바늘 사용했습니다. 청룡 영화제에 나무 조연상 수상자와 가는 거야. 진짜 뜨끈뜨끈한 데 가서 수상자와 함께 바로 포상휴가 가는 거야. 그러네. 앉아보세요. 넥밴드에서 조금 더 뜨면 일본식 경사뜨기가 나와요. 독일식 경사뜨기랑 비슷한데 코를 늘려주는 방법이 달라요. 패턴북 제일 뒷장에 뜨는 방법들이 친절하게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손땀이 다르게 나와서 저는 결국 볼록볼록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다른 도안으로 일본식 도안을 먼저 연습해보고 이 작품을 떴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통으로 코를 늘려가는 건 정말 재밌었답니다. 카페에서 이만큼 떴고요. 분홍색 다이아몬드 무늬를 시작했어요. 제가 고른 색 조합이지만 너무 예쁘죠? 이 작품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작업한 작품이고요. 이때는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기차를 탄 날이었어요. 2월 중순쯤이었는데 아직 다이아몬드 배색을 하고 있었나봐요. 양손으로 하는 배색이 처음인데다가 늘리는 코수가 점점 많아져서 한 단 한 단 뜨는 게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용한 갯모라는 실은 양모 100%의 실인데요. 제가 두 번째 영상 F 영상으로 올렸던 드롭스 스노우라는 실의 얇은 버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배색을 위해 실을 당길수록 실이 늘어나면서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배색이 거의 처음인 사람이 이 실을 만지니 균일한 편물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몸통을 4.5mm 바늘로 작업 중인데 5mm 바늘로 떴으면 조금 더 고른 편물이 나왔을 것 같긴 하네요.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커링을 캐리어에 넣고
꺼낼 수가 없어서 가방에 달려있던 네일클로버 키링으로 마커링을 대신했습니다. 한 지금 여기 이쪽 무늬까지 떠줬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서 다시 이 하얀색으로 합쳐지면서 가마코를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걸로 보여져요. 도안에서. 거기까지가 아마 최종 늘림 단계고 그 아래로 이제 지그재그 요크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 많이 떴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많이 떴는데 이제 여기서 지그재그까지 만들면 바로 쭉 무한 메리아스 구간이거든요. 거기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그재그까지가 엄청 재밌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메리아스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니트 뜨기랑 같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 실이 근데 이 갯모라는 실이 조금 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충분히 여유를 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거는 스팀을 주면 나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뜨는 걸 보고 싶은데 이 도안을 뜨는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찾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단 킵 고잉 해보겠습니다. 뚜둥! 두 번째 다이아 배색 절반 정도까지 왔어요. 분홍색 배색은 여기서 끝! 저는 이번에 배색할 때 양손 배색으로 떠봤는데요. 왼손으로 컨티넨탈, 오른손으로는 아메리칸 방식으로 떠보았어요. 주로 바탕색이 되는 실을 왼손에 잡고 포인트로 배색되는 실을 오른손에 걸어서 양손으로 배색했을 때 어렵지 않게 뜰 수 있었어요. 포인트 실을 중간중간 걸어줄 때 굉장히 여유있게 장력을 조절해야 돼서 잘 쓰는 오른손이 편하더라고요. 처음 목 부분을 뜰 때는 코 늘림을 하면서 동시에 배색도 해야 해서 장력 조절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실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 옷을 바르게 놓았을 때 실들이 당겨지면서 편물이 볼록볼록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너무 많이 진행되기도 했고 입어보니 저만 아는 오게티 같아서 혹여 다음 프로젝트 때 배색을 하게 되면 더 주의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짠! 드디어 소매 분리 전까지 완성했어요. 입어보니 더 맘에 들어서 약간 신난 상태입니다. 제 생각보다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도 하고요. 대신 목 고무단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이때부터 수정해야 되나 100만 번 고민하게 됩니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소매를 분리해봅니다. 저는 소매 분리하고 몸통부터 뜨는 스타일인데 흰색 실의 양이 얼마 안 남아서 몸통 배색해주고 왼팔 소매 배색 부분까지 먼저 떠줬습니다. 기차에서는 무한 메리아스가 딱이라서 패드로 다른 뜨개 유튜버분들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도톨밤톨님 영상을 즐겨보다가 2년 전쯤 취미방처럼 공방 느낌으로 뜨개방을 꾸미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창고방이 되어버린 공부방이 있어서 뜨개방으로 바꿔볼까 고민 중이랍니다. 이러고 실제로 방을 꾸몄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으로 들고 올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팔 한쪽을 먼저 뜨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마커링에 보시다시피 줄임단이 4단 들어갔고 이제 5번째 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팔 길이가 모자랄 것 같아서 한 단을 더, 그러니까 줄임단을 한 번 더 반복해야 할지 살짝 걱정입니다. 그리고 좀 몸통 단은 요만큼 좀 더 떠줬고요. 그리고 오른쪽 소매는 아직 여기 무늬단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얀색 실이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몸통이랑 왼쪽 팔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남을 것 같아서 일단 팔 한쪽 먼저 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오른쪽 반대팔을 떠주고 몸통을 진행하면서 길이를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크 스웨터라서 제가 알기로 이런 일본식 도안들이 여기가 약간 우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도 조금 울긴 하는데 스팀을 줘도 엄청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요크 배색 스웨터를 처음 완성해 본다는 거를 의의를 두고 열심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마저 완성해서 가지고 올게요. 팔 한쪽은 완성하고 있고 이쪽 팔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 끝나면 반대쪽 소매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배색이 재밌는데 다시 또 배색을 하려니까 살짝 귀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원래 소매 끝에 이 핑크색 실이 남아서 이걸로 뭐 조금 넣어보고 싶었는데 깜빡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렇게 잘 뜨고 있습니다. 팔 한쪽 마저 잘 떠볼게요. 실은 아무래도 색을 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 소매 고무단 끝나고 오른쪽 팔로 넘어왔습니다. 고무단 이외에는 도저히 장갑 바늘 쓸 엄두가 안 나서 집에 있던 짧은 스틸 바늘로 어떻게든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매 뜰 때는 항상 편물을 360도 돌려야 해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니지만 진짜 곧 봄이 올 것 같아서 이때부터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이때부터 퇴근하고 바늘을 잡을 시간이 없어서 소매만 일주일 넘게 잡고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실과 도안을 사려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암튼 제 기준 평일 퇴근하고 5일 정도를 가득 써야 겨우 팔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짠! 지금 양쪽 팔을 둘 다 완성시켜서 왔습니다. 예쁘죠? 하나 다른 점은 지금 마커가 7개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소매 바로 전에 그냥 표시한 단이고 총 그럼 6개가 달려있는 건데 도안에서 보다 한 단을 더 뜨고 줄였거든요. 팔 길이가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한 단을 더 떠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겨드랑이 가까이서부터 시작이 돼서 팔 길이가 꽤 많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넥 라인이 제가 조금 높게 떴더니 이렇게 자꾸 울어요. 제가 목이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자꾸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팔을 2개를 뜨니까 이 팔 때문에 옆으로 늘어나면서 예전만큼 많이 울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울어가지고, 근데 이건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다시 뜨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탑다운이라서 여기서부터 떠내려간 거라서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뜰 거면 여기를 자르고 다시 주워서 떠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목이 짧기 때문에 생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잠옷 위에 입은 거긴 하지만 대충 길이를 보려고 입어봤어요. 지금 거의 배 아래까지 오거든요. 엉덩이 위까지 오죠. 그래서 여기서 고무단 잡으면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무단 여기 아래로 떠보려고 합니다. 바늘 3mm로 원래 떠야 되는 옷인데 제가 4.5mm로 떴거든요. 제 사이즈에 조금 맞춰서 뜨려고. 그래서 단이 끝나는 부분서부터 제가 72단을 떴어요. 그냥 72단에서 마무리해서 여기서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볼을 9볼을 사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볼을 더 샀었어요. 10볼을 샀었는데 요게 8볼째고 2볼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한 것 같아요. 기존 도안 뜨시는 분들도 그 원작실 키트 그대로 사시면 거기서 요하는 개수대로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4.5mm 바늘로 뜰 거라서 혹시 몰라서 한 볼을 더 산 건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었네요. 아무튼 이걸로 고무단까지 떠서 완성샷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이 옷은 따로 세탁은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 코아코 사장님께서 세탁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실이라고 하셨고, 이 실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펠팅 슬리퍼 만들 때 썼던 실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완전 펠팅 될 것 같아서 다 만들고 나서 스팀만 한 번 더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오랜만에 주말에 바깥을 나섰습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인 슈크림 라떼를 먹으러 왔어요. 시즌 음료여서 딱 지금만 먹을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참고로 지금 입은 옷은 지난 가을에 출시된 유튜버 진돌님 굿즈 맨투맨입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못 산 굿즈를 이번에 사게 돼서 기쁜 마음에 TMI 발설합니다. 몸통 72단을 떠주고 3.5mm 바늘로 몸통 고무단 시작합니다. 코스가 꽤 많아서 조금 힘들었고요. 전날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거여서 인내심을 가지고 돗바늘 마무리까지 완료했답니다. 지금 케이블을 2개 잡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걸린 케이블이 너무 길어서 고무단을 빡빡하게 뜨다 보니 손에 힘이 들어가서 짧은 케이블로 바꿔주기 위해 케이블 2개를 동시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무단 꿀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니터분들이 아메리칸 방식이 더 촘촘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무단을 아메리칸으로 단단하게 뜨면 비교적 예쁜 고무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고무단은 무조건 아메리칸 방식으로 작업한답니다. 고무단을 다 떠줬고요. 마커링에서부터 18단 떠줬습니다. 이제 돗바늘 마무리 남은 거 실하냐?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면 왼팔, 오른팔, 그리고 몸통과 마지막 고무단입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갯모 실이 손땀이 예뻐 보이게 해주는 손땀 효자 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실 요만큼 남았고요. 그럼 완성샷 보실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따뜻한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